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여태 김밥 먹을 땐 마스크 열고 먹다가 뭐 이제 와서 봤어. 이제 마스크 다 푼다는데. 이제 많이 말씀하실 거라서 침 튀실 것 같아가지고요. 에이텟. 저희가 3주 만인가 4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쁜 건 바쁜 건 아니고 별일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죠? 왜냐면 문지기가 영화를 늦게 정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늦게 정했는데 늦게 정한 만큼 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영화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렇죠. 영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러닝 타임이 얼마죠 이게? 2시간 2시간 반? 반. 정말.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온 영화는 그린 나이트라는 영화인데요. 문제가 이거 왜 선정했더라? 보니까 이동진 김혜리가 만점 줬다고. 김혜리가 만점도 주고 이동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김혜리 기자인데 이동진 기자.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또 만점을 주셔가지고 이 투탑이잖아요. 둘 다 왜 무슨 이유로 만점을 줬는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영화인가 싶어가지고 그 시놉시스를 찾아봤더니 뭐라더라? 반지의 제왕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중세 판타지.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밌겠네 해서 골랐죠. 아니 우선 네. 죄송합니까? 이동진이나 김혜리가 만점 준 영화를 우리가 뭐 어떻게 논평한다는 게 이게 뭐 우리가 그런 깜냥이나 됩니까? 깜냥은 안 되지만 마치 같은 느낌을 받은 듯이 편승해서 막 너무 좋았다고 오버할 순 있죠. 아유 너무 그러면 창피하잖아. 네, 그럼 너무 그럴 창피하다. 수 있죠. 아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동진이나 김혜리가 만점을 줬었을 때는 네.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걸 피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합니까? 나 지금 또 런닝타임이 2시간 반이나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뭔가 진짜 이 유명한 평론가들이 칭찬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제 기준으로 좋고 재밌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한 영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일단은 도박을 한 거죠. 엄청 그러니까는 아니 무책임하게 지금 우리 두 사람의 2시간 반을 그러면 합치면 5시간인데 도박을 이런 데서 하시면 됩니까? 정성 가서 하든가 도박을 하려면. 근데 그냥 볼만 하지는 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문지기님 먼저 소감을 한번. 그 전에 네.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엊그제죠. 그 서촌에 가서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유명한 횟집 있어요. 계단집이라고 서촌 계단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막 5시부터 가도 줄이 한 10팀 서 있어. 이미 그때 꽉 차 있고 줄까지 서 있는데 거기서 또 한 시간 줄 서서 들어갔지. 딱 들어갔는데 만드레이크가 거기서 여자랑 술 먹고 있는 거야. 우리 옆자리에서. 그냥 몇 시에 퇴근해서 거기 온 거야. 그러게요. 서초까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멀끔해졌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막 머리도 산발을 해가지고 막 그 어디야 창원인가 통영인가 내려간다고. 김제 내려간다 했나? 막 뭐 그래 있었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 다시 그 회사 복귀해가지고 다시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복귀한 이유는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 때 가긴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대화를 꽤 오래 하셨나 본데요? 바로 옆자리였으니까 엄청 좁아요. 거기가 테이블이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먹어야 돼. 옆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만드레이크를 만났습니다. 어떤 여성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부디 잘 됐기를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드레이크가 분명히 자기 얘기 하는지 이거 들어볼 건데 오늘 이번에 올라오는 건 들어보겠지. 자기 얘기 하는지. 좋은 얘기만 하시죠 오늘은. 만드레이크에 대해서.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하면 또 궁금해서. 그러니까 딴 거 다 듣겠지. 아니 근데 들어볼까요? 저는 저 같으면은 제 욕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너는 지금 이게 녹음한 것도 지금 모니터링도 안 하잖아. 그냥 안 듣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욕 안 한 이것도 모니터링 안 그래서 하는데. 못 듣겠어요. 맨날 제 욕하시니까 막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그건 다 자르고 좋은 말만 나가요.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왜 그러나 할 거야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문지기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선택한 영화 우리가 힘들게 보고 왔습니다. 그린나이트. 감독은 데이빗 로워리. 역시 고스트 스토리의 감독입니다. 감독 데이빗 로워리. 유명한 영화로는 고스트 스토리가 있죠. 그 굉장히 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영화. 그리고 빠박이고 약간 프레디 머큐리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머리가 날아가서 빠박하신 건가? 그냥 스타일인가? 그리고 그 외에 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은퇴작입니다. 이 영화도 뭐 나름 뭐 재밌게 봤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재미는 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잔잔해요. 이 늙은 노신사가 은행을 터는 뭐 그런 영화 내용인데요. 그냥 저도 로버트 레드포드의 은퇴작이라고 해서 본 영화였어요.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주연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유명한 바로 데이브 파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는 몸도 왜소하고 또 나이도 어렸고 이렇게 유약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없어 배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야 몸도 엄청 운동도 많이 했고 또 확실히 남자는 이 수염하고 곱슬머리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얼굴에 한 반쯤 덮으니까 그냥 괜찮잖아 사람이. 안 괜찮아요? 잘생겨 보이잖아. 잘생겨요. 수염이랑 곱슬머리 아니어도 잘생긴 사람 아닐까요? 지금? 슬럼독 밀리어네어 보면 아닐걸? 근데 그때는 더 어렸고. 어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리시아 비칸데르. 이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영화 엑스마키나에서 그 에이바 역할로 나왔었죠. 아주 충격적인 미모, 아주 충격적인 내용. 그 영화는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또 다른 배우로 조엘 에저튼, 뭐 요 정도가 나옵니다. 조엘 에저튼은 그 최근에 최고 먹어주는 배우 그 누구죠? 티모시 살라메. 티모시 살라메가 영국의 왕으로 나왔던 더킹 헨리 5세에서 티모시 살라메의 뭐 스승이자 신하 역할로 나왔었죠. 좀 어울리죠. 여기서도 중세 기사로 나오고. 줄거리는 시대는 중세 영국인데 뭔가 약간 판타지스러워요. 중세 영국이면서 뭐 옷 같은 거는 좀 너무 최신스럽기도 하고 또 이 주인공이 어느 성에 머물면서 빌려 입는 옷은 나그랑 티셔츠야. 옷이 중세인데 그래서 뭐 조금 그 퓨전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시되진 않지만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시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이 있었다고 하니까 원탁의 기사 내용으로 한 그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원탁의 기사 중에 한 명인 우리 주인공 가웨인 데이브 파텔이 역을 맡았습니다. 가웨인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아서왕은 굉장히 늙었고 이제는 몸 거동조차 힘든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아서왕의 그 혈육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친척뻘 되는 이복 누나의 아들 정도로 나오나요? 예.
불쌍히 여깁니다. 가웨인, 왜냐하면 가웨인은 왕족이면서 뭐 귀족 집안의 자제인데 뭐 딱히 뭐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주색 잡기에 빠져서 홍등가 여자와 맨날 뒹굴 울면서 술 먹고 노는 거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뭐 무공이 훌륭하지도 않고 자꾸 신실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회에 초대받아서 왕의 파티에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라.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피가 혈육이 땡기는 거지. 내 옆자리에 앉아라.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면서 나에게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웨이는 마땅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왕한테 마땅히 자기가 용맹하게 뭐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른 뭐 이런 영웅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영웅담이 어떤 하나의 자신의 신분의 아니면 출세의 아니면 명예의 보증수표가 되는 시대인지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저는 폐하께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에 문이 열리면서 말을 탄 그린나이트, 그러니까 그린나이트가 초록 기사죠. 초록 기사가 난입을 합니다. 연회장에. 그루트와 같은 외모를 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 같은 외모에 망토를 두르고 큰 말을 타고 들어왔죠. 나무 인간이죠. 들어와서 나도 크리스마스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용맹한 자가 나서서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나는 순순히 다 받겠다. 대신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크리스마스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6일 밤낮을 달리면 있는 그린채플에 와서 오늘 나를 공격했던 그 공격을 그대로 되받아라. 살짝 뺨을 긁으면 나도 살짝 뺨을 긁겠다. 목을 치면 나도 목을 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가웨인이 마침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도 영웅담. 뭐 그 모두가 긴장합니다. 뭔가 괴물 같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있던 모든 기사들이 그냥 긴장해 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때 가웨인이 나서는 거죠. 이 기회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나의 용맹함을 한번 보여주고 왕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어떤 뭐 인정 욕구가 발현된 거죠. 그래서 호기롭게 나섭니다. 거기 장면에서 웃겨. 칼이 필요합니다. 칼을 빌려주세요 하는데 그 어떤 기사도 안 빌려주잖아요. 칼을.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지. 영웅 기사 뭐 이런 애들이 그러는 거야. 나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남 좋은 일 그것도 싫고 또 내 칼 빌려줬다가 또 뭐 괜히 나한테 뭐 내 칼로 목을 쳤으니까 너도 목을 대라 뭐 이럴 수도 후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엮이기 싫고 어떤 공무원의 그 무사 안일의 자세와 또 남이 성공하는 거는 내 못 봐준다는 좀 우리 복통의 정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러니까 뭐 한낱 인간이란 얘기죠. 그 카멜롯의 원탁의 기사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가 이제 칼을 딱 아서왕이 칼을 빌려주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 그린나이트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린나이트가 목을 쭉 빼고 목을 치라는 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설이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인종욕구,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막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뭐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냥 툭 치고 말아도 될 거를 목을 치죠.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기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 진짜 다들 쫄아 있었는데, 야, 여기서 사고 치네? 이야, 인정받아요. 그렇게 어떤, 승리의 기쁨? 승리란 좀 이상한데?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린나이트가
목이 떨어진 채로 벌떡 일어나서니 땅에 떨어져 있는 자기 목을 주워 들고는 One year later then 하고선 가죠. 아, 섬뜩하대.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 재밌구나. 네. 라고 했죠. 다 똑같구나. 이런 느끼는 게. 그로부터 이제 이 가웨이는 이 소문이 나요. 이 성내에 제가 그 무시무시한 저 그린나이트를 목을 벤 그 영웅이다 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인형극도 생기고 슈퍼스타가 됐죠. 근데 날은 점점 가고 드디어 1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속이니까, 기사도 아닙니까? 기사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린체프를 향해서 떠나야 될 시기가 옵니다. 고민을 하죠, 가웨인이.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왕이 부르더니 또 가래. 아이씨, 왕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거기까지 했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라야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기를 챙겨 들고 길을 떠납니다. 6일 밤낮을 그린체프를 향해서 가는 동안 도적도 만나고, 그리고 목이 잘린 소녀 유령도 만나고, 어떤 성에 사는 영주를 만나서 또 그 안에서 영주 와이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진격의 거인을 만나서 그렇죠. 뭐 큰일 날 뻔도 하고. 그건 완전 너무 진격의 거인 오마주 아닙니까? 너무 똑같아. 등장하는 씬부터 성벽 너머, 거기는 산 능선 너머로 보이는데. 그리고 어린 왕자의 여우를 만나서 또 우정도 쌓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드디어 그린체플에 도착해서 그린나이트를 대면하게 되죠. 과연 그린나이트는 이 가웨인의 목을 받은 대로 내려치는 것으로 대갚아 줄지, 여러분들이 2시간 반을 참을 수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이동진이 여기에 5점을 줬을까? 5점 줬나요? 맞아요? 네. 김혜리가 어떻게 5점을 줬을까? 뭐 줄만하니까 좋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뭐 줄만하니까 좋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문직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근데 2시간 반이 길긴 한데 초반에 그 바짝 땡기는 그 정도 한 30분 정도 버티고 그 이후에도 그래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뭔가 그런 게 흥미를 조금씩 유발을 하잖아요. 유발하라리? 유발을 하기 때문에 2시간 반이 막 그렇게 엄청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뭔가 위대한 평론가들 그분이 5점을 준 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다 보면은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뭘 생각하게 되고 일부러 억지로 껴 맞추게 되고 응? 그렇게 되거든요. 또 꼭 재미가 있지 않나. 단편적으로 어떤 장면 같은 게 요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거요? 이게 처음에 요 주인공이 아더왕한테 불려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연회장에서 그 그린나이트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그린나이트를 만날 때 엄마가 마녀같이 나오는데 마녀가 어디서 막 이런 마법 주술 같은 주술을 걸 하죠. 부려가지고 뭐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린나이트가 들고 오는 편지가 되죠. 네, 그린나이트가 들고 오는 편지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뭔가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엄마가 주술로서 만든 존재라는 것은 정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왜 보냈나. 그리고 그거를 보내서 결과적으로 의도를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을 뭔가 고통 속에 위험에 빠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들 레미가 이제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린나이트를 찾으러. 그럼 그때는 또 이제 걱정을 엄청 하면서 또 벨트를 한 개 만들어주고. 이거 최강의 보호구다. 이거 차고 있으면은 방어력 99 찍는다. 안 죽는다. 네. 마법의 벨트. 그런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우도 만나고 그런 걸 만나면서 뭔가 뺏긴 것들도 도끼도 뺏기고, 그렇죠? 여우가 보호도 해주고 또 벨트도 뺏겼는데 다시 또 찾게 되고 그런 것도 엄마가 이제 또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제 이 아들 레미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근데 마지막은 또 그 마지막에 어떤 환상 같은 걸 보잖아요, 자기가. 그쵸? 네, 환상 같은 걸 보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데 그린나이트에게 네. 내가 목을 친 것을 다시 되받는 네. 그 영화 마지막에 네, 그런 선택을 내리는데 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어. 이게 그 제가 말한 거는 이게 엄마랑 아들의 어떤 관계 이런 걸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엄마는 이제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혈족이 얘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요? 그러니까 왕의 아더 왕의 쪽이 왕의. 그래서 그 연회장에 가서 만약에 아더가 대장이니까 지가 나서서 저 엄마를 죽이거나 하면 어쨌든 1년 후에는 대받아야 되니까 뭐 죽게 되거나 할 거고, 그러면은 얘가 왕이 될 아더가 그 목을 치게 하려고. 네. 엄마의 큰 그림은 원래 아니 그러면 그냥 그 그린나이트를 시켜서 아더를 죽이면 되지 왜 그렇게 하죠? 시켜서 아더를 아더를 죽이면 되지. 굳이 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아들이 잘 되라고 한 일인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고 그걸 수습하려고 이제 뭘 했는데 그것도 뭔가 아들 레미가 준비가 안 됐고 엄마는 자꾸 뭔가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애가 각성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교장 선생님처럼 아니 너무 옛날 코미디 아니에요? 2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유머 1번지에서 봤다. 옛날에 옥동자 가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잉.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이동진의 해석에 의하면 이거 뭐 제 해석은 없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보는 내내 이거 뭐야? 그냥 뭐 저 꼴 같지 않던 애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봤는데, 근데 뭐 그 영화가 계속해서 수많은 은유와 뭐 암시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 전혀 모르겠더라고. 배경 지식도 없고 원작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이게 저게 뭔 뜻이야 뭐 싶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그 중간에 만나는 그 영지에서 만나는 이 주인공을 유혹하는 그 영주의 아내, 그 집에 있는 그 눈 가린 할매는 왜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너무 그 많은 그 암시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이동진이 뭐라냐면은 그 이동진의 그 이동진의 그 평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 듣기 힘들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엄마가 그 아들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마법으로 그린나이트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 아들이 지원할 걸 알고요? 응, 거기서 지원할 걸 알고, 그래서 적당히 하고,
맞서 대적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아들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깊숙이 한 거죠. 이 일을 더 크게 저지르는 거죠. 그래도 뭐 그럼 됐어. 그래서 어쨌든 왕한테 인정받았으니까 인정받고 왕은 이제 골골대니까 좀 있어 죽으면 이제 우리 아들이 왕 되면 되는데 이게 1년 후에 거길 또 간다 그러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린나이트를 만나. 그러니까 또 아유 그거 안 가도 된다 하고 말리는데 이거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러면 저 보호막이를 하나 내가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보호막 허리띠 달아주고 또 가면서 수많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겪잖아요. 그게 다 엄마가 만든 마법으로 생기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얘가 잃어버리는 소지품들이 다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다 얘 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도끼도 그렇고 허리띠도 그렇고 아주 아무런 영광이 없는 곳에서 도끼도 되찾게 되고 엄마는 왜 그런 겁도 주고 하는 거예요? 아들내미 맛 좀 보라고? 아니 돌아오라고 집으로. 아 중간중간에요? 겁도 주고 그리고 뭐 외롭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하고 그리고 그 여우도 엄마가 변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동진 말로는. 그래서 여우로서는 이제 또 회유도 하고 야도 그거 괜찮다. 약속 안 지켜도 된다. 내가 나만 모른 척 하면 된다. 내 말 아무한테도 안 할 테니까 돌아가라. 회유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는 얘는 그냥 갔다 온 척하고 돌아와서 이제 왕위에 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마지막에 그린나이트를 대면했을 때 보는 자신의 미래를 환영으로 보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떤 쾌락이 뭐라 하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동진이나 되니까 그게 보이나 본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뭐 기사들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구나. 이 가외인도 뭐 명색이 여기서는 아직 기사자기를 안 받은 것으로 나오지만 원탁의 기사인데 아주 찌질하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나이 어린 꼬맹이 산적들한테 당해서 그냥 다 뺏기고 영주 부인이 유혹한다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빤스에다 싸고 참 뭐 이래저래 찌질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영웅이라고 해서도 뭐 별거 없구나랑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엄마의 의도는 그거 아니었는데 이 사고 크게 치고 웬만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또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베리 키오거는 진짜 미스테리어스 가이다. 킬링 디어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그 역할로 나오거든요. 킬링 디어 봤어요? 네. 거기서 어떤 주술을 거는 의문의 학급생 뭐 같은 반 주인공 딸 같은 반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의문의. 거기서도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역할 잘했는데 여기서도 아주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면서 못생긴 저 얼굴로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눈에 띈다. 뭔가 처음 등장할 때도 멀리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키오건이다. 그 배우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저는 뭐 느꼈습니다. 약쟁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까이 와서 네. 너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 맨날 보면. 아니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 같아요. 근데 진짜 아는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내용도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이 봤고 이게 뭐 원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봤는데 아까 처음에 문지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막 판타지 같고 해서 이거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재미나네? 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재미나게 보다가 일이 있어서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거 끝나는 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한 2시간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너무 졸리고
너무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 괴롭고. 그 눈을 가린 그 할매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진짜 아무것도 무슨 의미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그러니까 막 문지기님은 뭔가 5점을 준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 하고 추론이라도 하셨는데 저는 그 어떤 추론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머리는 자고 있고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리는 자고 있고 어느 거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남편도 분노를 금치 못해요. 이거 진짜 이거 녹음 취소되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신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이런 건 수입하지 말았어야 된다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절한 영화라면 뭐 원작을 몰라도 좀 이해하면서 볼 텐데 네. 이 영화가 엄청 불친절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조금 너무 심하다. 왜냐면 어쨌든 이걸 계기로 뭔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서 분노를 제가 달래느라 제 감상을 느낄 시간이 잠시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영화에 이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았는지 설명을 엄청 길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설명이라기보다는 다음 영화에 그게 있어? 네,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영화사에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구를 어떤 과정으로 캐스팅했으며 또 감독은 어떤 의도로 이거를 뭐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으며 몇 년간의 제작 기간 뭐 이런 그냥 그런 설명들 있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어디 있어 그게? 없는데? 다음 거기 주요 정보 여기요. 요거 더보기 이 밑으로 미친 듯이. 아우. 그거를 원래 평소에 저는 그런 거 안 읽어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몰라서 모르겠어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래동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유사 뭐 이런 거 얼핏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 그런 걸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걸 배우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1900년대 초반에 발굴된 얘기래요. 그러니까 발굴?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거죠. 실제 뭐 전설 설화 뭐 아무튼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내려오던 건데 이야기인데 그때쯤에 뭐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감독이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언젠가 뭐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내용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까? 그리고 설명 중에 그런 영웅담인데 현대적인 거에 현대적이다. 뭐 요런 걸로 막 이제 이 영웅담을 배우면서 이 내용에 뭐 매료가 돼서 감독이 언젠가는 뭐 이거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가 현대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설명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남편이 어디선가 이제 뭔가를 찾아보고 남의 같이 하는구만 부부가. 아니. 녹음을 같이 해.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보통은 저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는데 이제 내용을 내가 너무 무의식하니까 이제 남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현대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된 건데 보통 영웅담들은 괴물이나 적이 나타나면 두려움 없이 무찌르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수하고 그래서 영웅이 되고 뭐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옛날에 쓰여진 것 치고는 원작이 원작이 옛날에 쓰여진 것 치고는 굉장히 인간답고 인간의 그런 나약함 별거 아닌 모습
뭐 누구 구해줘 놓고는 딜하고 음. 뭐 좀 되게 찌질하잖아요. 그러고 누구 도움 받아 놓고는 뭐 그냥 동전이나 한 입으로 때우고. 떼우고 뭐 이런 게 인간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영담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적인 얘기인가 봐요. 요새는 하도 현대적인 소시민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옛날로 치면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깨닫고 저는 이 내용에 공감도 못 하겠고 뭐 암시하는 바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억지로 접하면서 나 이거 하나 봤다. 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다. 어떤 문화적 허영을 채워줄 수 있는. 아니 어디 가서 그래 나 그거 봤다. 물론 재밌게 보진 않았지만 봤다. 정도의 허영. 그 정도. 그것도 아니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웠고.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웠고 저는 진짜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너무 어렵고 보통 보다 보면은 저거는 뭘 의미하나 보다 하는 거 하나쯤은 건질만 한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 좀 들을 수 있겠지. 본인들이 못 느껴도 뭔가 이렇게 준비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약정의 메시지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들으러 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한 5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겪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거를 내 해석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얘가 출정할 때 그린나이트를 향해 출정할 때 어떤 출정식 같은 데서 그 여왕이 뭐 기사의 5가지 동목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의 5가지 동목이 뭐냐면 그 기사도죠. 우정, 관대함, 순결, 예의, 경건 이 5가지래요. 이 5가지 기사의 덕목을 이 주인공이 시험 받는 그 과정들이 이 여정에서 겪는 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5가지 덕목을 다 채우면 뭐 기사로 당연히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거고 이 영화 시작에서는 아직 기사가 아닌 상태잖아요. 기사는 뭘로 되는 거죠? 누가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시험이 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아이 당연히 자격증 있고 있고 1년에 4번 보는 거 큐넷에서 해가지고 들어가야 그거 하고 거기 필기 붙으면 이제 실기는 이제 인정받는 걸로 해서 이제 칼을 이제 어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죠. 실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경건 첫 번째 이제 경건을부터 보면은 경건하지가 않잖아요. 얘가 미사에 참석을 안 하잖아. 크리스마스인데도 그 어디 홍등가에서 놀다가 엄마가 밤새 어디 갔다 왔냐니까는 미사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안 되는 탈락. 예의 중간에 여정 중에 만나는 목이 잘린 소녀 위니프레드가 얘한테 내 목이 잘려져서 저 호수 안에 빠져 있다. 머리를 좀 찾아달라. 라고 얘한테 얘기하니까 얘가 내가 그거 찾아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거냐? 라고 묻잖아요. 기사라면 응당. 당연히 그 약자가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되는 건데 예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순결. 순결 뭐 안 순결하죠? 홍등가에서 뒹굴고 또 그 공작 부인, 영주 부인이 유혹하니까 뭐 바로 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유혹을 떨쳐내지를 못하죠. 관대함 없죠. 그 베리 키오건이 길을 알려줬는데 그냥 가잖아. 그래서 야 맨입으로 그냥 가 하니까는 가고 싶으신가요? 집으로. 죄송합니다. 경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걸로 때우는 거 맨입으로 하니까는 그래 하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잖아요. 관대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정을 잘 우정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 여정 중에 자기랑 계속 함께한 여우를 내치죠 나중에. 그래서 이 기사의 5가지 덕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린나이트에게 목이 쳐서 그냥 죽어야만 하는 뭐 그런 운명이었다. 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겪는 그 아무 줄거리랑은 전혀 연관도 안 되는 그 에피소드들 이게 대체 왜 나와? 진짜 너무 졸려.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겠으니까. 너무 졸렸어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뭐 챕터 1 이런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건데 기사도가 실제로 있을까? 나 어릴 때 기사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그런 얘기 안 듣고 자랐어요? 그런 얘기들 들었죠. 기사도, 신사도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나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남자답게 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기사도 뭐 아니 내가 기사도 아닌데 뭐 기사도를 내가 가야 돼. 근데 기사도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 실제로 있었을까? 이런 거? 뭐 우정, 관대함, 순결, 예의, 경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우리나라도 같아? 뭐 있잖아요. 화랑도? 뭐 그런 것처럼. 임전무태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어떻게 살아라 뭐 그런 건 항상 있잖아요. 가운도 있고 교훈도 있는 마당에. 기사도가 그러니까 그게 있기는 있어도 그걸 지켰느냐. 그게 진짜 그 중요한 가치로 추앙받았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법률처럼 지키고 막 그랬을까? 그랬을까요? 그냥 그거를 그래도 행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잘 안 지키니까 그게 멋있는 네, 사람이 훌륭한 되겠죠? 사람 이런 대접은 받았겠죠? 어때 저 기사도 정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멋있어 보일까요? 기사도 정신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뭔지. 우정 뭐 아 그런 거요. 그 임전무태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화랑도 저기서도 하나였지만 기사도에서도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전쟁 중에 뭐 지금 군대에서 현대 군대에서도 그렇죠. 그 작전 불응이라든지 뭐 작전 중에 뭐 저 이탈한다든지 탈영이다든지 이런 거는 직결 처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 예전 중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서 뭐 중세는 뭐 용병 싸움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궁수들을 용병으로 썼는데 그 프랑스의 용병 궁수들이 영국군의 그 궁수들한테 밀려서 막 저 활의 성능부터 막 사거리부터 차이가 나고 막 그래서 밀리니까 도망갔어요. 막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그 후퇴하는 그 궁수들을 다 죽여요. 우리 편인데 그 임전무태를 어겼다 해가지고 그런 부대가 따로 운영되는 게 독전대라고 불렸어요. 독전대. 도망가는 등을 보이는 우리 편을 죽이는 부대. 그러면 그 부대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니까 적군하고 마주칠 일 없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용감하게 죽이겠지. 도망가는 우리 편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사도가 있을까? 일본에는 그 무사도가 있잖아요. 무사도. 일본의 무사도. 근데 일본의 무사도는 그 제가 올 초에 아주 재밌게 한 게임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 그 무사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 실제 있었던 그 몽골 침략 그 배경으로 한 건데 대마도예요. 배경은 대마도에 몽골군이 일본을 본토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그 대마도에 들어오죠. 그 대마도의 그 영주 가문이 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처참하게 발려요. 처참하게 발려서 전멸하고 주인공만 살아남아요. 사무라이 중에는 그리고 영주였던 자기 삼촌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삼촌을 구출해내서 다시 흩어져 있는 사무라이들 그리고 백성들을 규합해서 반격에 나서서 대마도를 되찾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엄청 재밌어. 진짜 대작이야. 근데 거기서 계속 부딪혀요. 그 삼촌은 무사도를 엄청 중요시 여겨. 그래서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나쁜 사람 정의를 지키고 백성들을 위하는데 하여튼 너무 고지식해서 정면 승부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대마도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 사람이고 그 주인공인 조카는
그런 게 어딨냐. 실사구시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변칙 작전도 막 쓰고 그래서 삼촌한테 버림받습니다. 결국에는 몽골군하고 싸워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둘이 융합이 안 되는 거야.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혀. 이순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것만 보면 일본의 무사도라는 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좀 비효율적일지언정 이거보다 멋있을 수가 없어. 근데 무사도를 좀 파봤지. 근데 무사도가 다 굴하더라고. 그게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야. 근대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 무사도가 그 니토베 이나조라는 작가가 미국에 갔다가 놀란 거야. 저 쫄린 막 미국에 갔더니 서양에서는 기사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떤 문화가 있는 거야. 야, 니네 일본에 뭐 동양의 그 조그만 나라 니네는 뭐 그런 거 있냐? 아, 우리도 있다. 무사도라는 게 있다. 우리 사무라이가 있고, 그 사무라이들이 떠받드는 무사도라는 가치가 있다. 하면서 하다가 그거를 소설로 써서 냅니다. 뭐 전해져 내려오던 관습 그리고 뭐 파편난 도덕관념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조각 모음하고 그다음에 사무라이의 이미지에 그걸 합성해서 하나의 그 창작물로 무사도라는 걸 가공해서 소설을 내요. 1900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조금 인기를 끌자 일본에 수입돼서 일본에 번안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본에 좀 퍼지게 되고 그러다 이제 일본의 그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때 그거를 어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제 더 추앙하게 돼요.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터에 내몰아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내몰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일본이 승승장구할 때 계속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쓰죠. 일본군이 저 서구 열강의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정신력이다. 그게 바로 무사도다.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뻔히 안 되는 상황이고 질 상황인데도 그냥 투항을 안 하고 자살 공격을 해오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게 그걸 무사도로 막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막 바보 같으냐면 태평양 전쟁에 나갔다가 보급로가 끊겨서 식량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작전을 다시 후퇴를 시키든지 음식을 안 주고 어떻게 전쟁을 시켜. 이거 안 되니까 후퇴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본인들은 풀만 먹고도 힘을 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풀은 들판에 널려 있다. 그걸 캐먹으면서 행군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굶어 죽어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무사도가 사실은 허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도 사실은 허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도는 제가 안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거 끝났는데요? 준비 끝났는데. 준비 안 해오셨어요? 아무것도? 네, 그래서 아까 미리 다 욕을 한 거야, 이놈들. 저는 그래서 들으러 왔잖아요. 이렇게. 매주 들으러 왔다고 하잖아. 매주 들으러 왔어요. 이번엔 특히. 다음엔 약쟁이가 영화 선정하는 날인데. 저 아닌데요? 맞는데요? 난가? 내가 그러면 미리 지금 선정하겠습니다. 10부작 드라마를 하나. 애플 TV 빠찡코 진짜 재밌던데. 와, 봤어요? 아니요. 개껌놀. 재밌어서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완전 내 취향 저격이고. 와, 그 분위기 연출을 너무 잘했어. 그 80년대를 너무 완벽하게 재현했어. 80년대요? 배경이 80년대. 그 일제시대와 80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세대 때 그리고 손자 세대 때를 계속 보여줘요. 하여튼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걸 보자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독일계 상속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교계에서 너무 그 높은 취향과 안목, 그 다음에 언변, 고급스러운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사극의 단번에 스타로 등극해요. 페리스 힐튼처럼. 그래서 점점 유명해지고 인맥을 넓혀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걔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도 너랑 같이 그 사업하고 싶어 해서 막 투자를 하죠.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사기로 밝혀지는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기자, 그때 실제로 얘를 취재하던 기자가 낸 책을 바탕으로 이제 드라마를 만든 건데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10부작? 1시간짜리 10부작인데 어떻게 2주 동안 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의 제목이 뭐죠? 제목은 넷플릭스고요. 애나 만들기. 잠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오늘 와가지고 하품만 하고 가는데요. 앞으로 아니, 영화 선정할 때는 아니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란 말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아니 좀 볼만한데요. 볼만합니까? 네. 나는 딱 그 그린라이트 목 잘리는 데까지랑 그 중간에 진격의 근 나올 때 야 저거 뭐냐 해서 딱 두 장면 재밌더라. 뭔가 미스테리하고 어떤 장면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왜 아니 그게 한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근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아니 에피소드가 연결도 안 되고 막 그때 가서 포기했지. 한 1시간 반쯤 보다. 저는 제가 부족한 인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한 그리고 여기서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이 주인공이 영화 초반에 놀던 그 홍등가의 여성과 그 중간에 여정 중에 만나는 영주의 부인이 같은 배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끝나고 그 설명에 다음 영화 설명에 적혀 있어서 이것도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분명히 1인 2역을 시킨 이유가 있는데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까지 알겠으면 1인 2역을 일부러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의 마법이라고 그러면 뭐 이제 얘가 좋아하는 여자의 얼굴로 그렇게 또 등장시켜서 유혹을 뭐 한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해한 게 저 진격의 거인들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왜 나오는 거야 쟤네들?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이게 뭔가 그런 것 아니 목을 내가 뱉는데 베고 너한테 1년 줄 테니까 준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러고서 시간이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확 지나가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눈 깜짝할 새라고 하죠 보통. 눈 깜짝할 새 확 지나가잖아요. 그런 설정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내가 기한을 잡아놓고 내가 뭔가 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뭔가 저거 결판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 있고 나는 막 마음이 쫓기고 뭔가 저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요새. 계속 약간 그런 게 좀 숨막히는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이런 신비한 이런 것들랑 어울리면서 좀 이렇게 아무튼 뭐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뭐 아름답고 뭐 특수효과도 좋고 뭐 이렇게 그 고예산 영화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내러티브나 이런 게 뭐 내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진격의 거인들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본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년 후에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그 1년 동안은 내가 진짜 뭐 부와 명예 모든 걸 거머쥔 채로 넘버원 세상에 온리원으로 살 수 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굵고 짧게? 네. 진짜? 약쟁이는 뭐 삶에 별로 그렇게 뭐 미련이 없어서. 그렇군요. 어떻게? 저는 안 합니다. 얇고 길게. 네. 아니 뭐 자식도 있고 자식도 돌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없어져 주는 게 자식한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자식 좋은 일이지. 자식 좋은 일을 왜 제가 안 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물려줄 게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 1년 굵고 짧게 사는 동안 재산이나 뭐 부와 명예는 다 오는 거니까. 아. 그리고 내가 사라져주면 자식이 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굵고 뭔가 굵고 지금 짧게 얘기하다 같은 보니까 느낌. 대출이랑 관련이죠. 이것들 뭐 지도세도 모르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뭐 확 왕창 끌어당겼다가 1년 뒤에 갚아라. 그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왜 이렇게 지도세도 모르게라는 말을 좋아해요? 지도세도 모르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왕창 땡긴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 상환일이 다가오고. 그럼요. 그 사이에 겁이 나고. 요즘 상황이 지금 저 병원 대출금이 막 그것 다 때문에 오고 있어. 아까 그 뭔가 숨막히는 설정 그게 아. 좀 와닿 뭐 아, 대출 받을 땐 좋았지. 막 돈놀이 하대. 그럼요. 막 이걸로- 차 바꾸고 막. 1억 빌려서 10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랬는데 저렇게 막 술 마시고 놀다 보니 목이 댕강할 날짜가 지죠. 아,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영화고 제일 단점은 영화가 너무 길다는 게 제일 단점인데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아니 근데 후기를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후기를 막 쓸 이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요 몇 개 안 읽었기 그분들 왜 팟캐스트 하지 왜 안 해? 하시겠죠? 이동진 아니야 이동진? 그래서 나만 이해 못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래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맞죠. 한 3년 넘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잘. 그치?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뭐 한 수 가르쳐 주실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2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인진이었습니다. 1 year hence. Another year nearly gone already.